반갑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삶의 여정에 잔잔한 축복을 더해주는 채널 위로와 축복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웃으며 넘기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 착함 끝에 남은 것은 타인의 고마움이 아니라 텅 빈 내 마음에 상처뿐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꿰뚫어 보았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그가 전하는 냉철한 진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에게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의 제목은 기배가 착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세상이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얹어주고 한 번 더 참고 먼저 환하게 웃어주면 꽁꽁 얼어붙은 관계의 얼음도 따뜻하게 녹아내릴 것이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속삭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한 번 베푼 호의를 금세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전의 어느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르신은 평생 정칭 하나로 장사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에게는 떡볶이 한 접시에 튀김 몇 개를 꼭 덤으로 얹어주셨고 한편이 어려워 보이는 손님이 머뭇거리면 다음에 올 때 줘요 하며 국물 한 그릇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 시절 시장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정 어르신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르신도 그 칭찬에 힘을 얻어 몸이 고된 줄도 모르고 더 베풀며 사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하던 손님들이 어느샌가 당연하다는 듯 덤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고맙다는 인사 대신 할머니, 오늘은 왜 만두 하나 안 넣어줘요? 라며 투정을 부렸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은 돈이 생겨도 다른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면서 정 어르신의 외상값은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여기는 원래 많이 주는 곳이잖아. 할머니 마음대로 줄이면 안 되지. 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의 선의가 그들에게는 이미 깰 수 없는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어르신은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 거동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겨우 문을 연 가게에서 예전만큼 덤을 챙겨주지 못하고 평소보다 양이 조금 적게 나가자 단골이라 믿었던 손님이 젓가락을 탁 놓으며 툴툴댔습니다. 아니, 주인 할머니가 박혔나? 왜 이렇게 박해졌어? 이럴 거면 다른 집 가고 말지.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화가 난 걸까? 그날 밤 어르신은 억울함보다 깊은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고합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며 타인의 선의를 자신의 편의로 이용하려는 맹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 어르신을 무너뜨린 것은 손님의 무례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저들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그 순수한 기대가 결국 어르신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착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지 않는 착함, 상대방이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호의는 희생이 되고 관계는 종속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기꺼이 기분 좋게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나를 위해, 내 자존감을 위해 남겨둔다. 기배를 낮춘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정원을 타인에게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지혜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타인에게 내미는 손길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승자 어르신은 그 후로 장사 방식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정해진 양을 정확히 드리고 덤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기분 좋게 내놓으셨죠. 처음에는 섭섭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정해진 규칙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밤잠을 설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가장 먼저 써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배를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비로소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평온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착함이 당신을 해치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먼저 위로와 축복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고생했다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따뜻한 말투, 간절한 눈빛, 그리고 손을 꼭 잡으며 건네는 약속의 말들을 믿고 싶어 합니다. 형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죽어도 이 은혜는 안 잊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처럼 마음 약한 사람들은 설마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차갑고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결코 자신을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서울 외곽에서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르신은 동네 산악회 동호회에서 만난 한 동생을 유독 아꼈습니다. 그 동생은 싹싹하고 말 주변이 좋아 늘 어르신 곁에서 형님, 형님 하며 살갑게 굴었죠. 어르신은 그런 동생이 기특해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시고 친동생처럼 챙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이 사색이 되어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당장 급전을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렸습니다. 형님, 딱 한 달만 빌려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어르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고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나 하는 착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결국 그 간절한 말을 믿고 큰 돈을 내어주셨죠. 처음 몇 주 동안은 고맙다는 전화가 매일같이 왔습니다. 형님 덕분에 한숨 돌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자 그 뜨겁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사정이 여의치 않겠거니 하며 먼저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조심스럽게 안부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어르신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동생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살갑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제가 안 갚는다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으세요? 형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왜 그렇게 돈돈거리십니까? 정말 실망이네요. 고맙다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돈 이야기를 꺼낸 어르신을 성물로 몰아붙이는 그 뻔뻔한 태도에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돈을 잃은 슬픔보다 사람을 믿었던 내 마음이 짓밟힌 것이 더 아프고 쓰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필요할 때는 천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면 본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상대의 혀가 아니라 그의 발걸음을 본다. 즉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보는 것이 100마디 가모니설보다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이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구설에 올랐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르신은 그의 행동이 남긴 흔적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눈앞의 달콤한 말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누군가 다가오면 너무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안방까지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약속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자신이 불리할 때 어떤 변명을 하는지 찬찬히 살펴보세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변함없는 그 행동만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김영우 어르신은 그 사건 이후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아무리 간곡한 말을 건네도 그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 라고 웃으며 거절할 줄 아는 여유가 생기셨죠. 이 한마디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귀한 방어막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말로 이용하려 한다면 눈을 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되짚어 보십시오. 말이 화려할수록 그 행동은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라는 그 짧은 여유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훨씬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믿음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오늘도 행동으로 말하는 진실한 인연들만 당신 곁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희생이라는 단어를 숭고한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나를 지우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숙명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경계가 없는 선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 라고 말이죠. 내가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채우지 않으면 타인은 그 울타리 없는 정원에 들어와 꽃을 꺾고 나무를 베어가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왜 더 예쁜 꽃을 피우지 못하느냐며 타박하기까지 하죠. 광주에 사시는 박미자 어르신의 삶이 딱 그러했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사셨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늘 자식들 앞에 먼저 놓았고 새 옷 한 벌 사 입는 대신 손주들 용돈을 챙기셨죠. 자식들이 장성해 가정을 이룬 뒤에도 어르신의 희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생활로 바쁘다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 살림을 도왔고 손주가 아프다 하면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셨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안 된다거나 힘들다는 말은 금기어와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온 집안이 평화롭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아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그 고마움의 유통기한이 다해버렸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헌신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끔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입맛이 없다고 하면 자식들은 걱정 대신 엄마, 요즘 왜 기운이 없어? 애들 보는데 지정이시면 안 되는데 라는 서운한 소리를 먼저 내뱉었습니다. 어르신의 몸 상태보다 자신들의 편의가 우선이 된 것이죠. 사건은 지난 여름에 터졌습니다. 어르신이 지독한 대상포진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도저히 아이를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전화해 이번 주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있는 거 알잖아. 갑자기 안 오면 나는 어떡해? 엄마는 왜 꼭 이럴 때 앞으로 그래? 정말 섭섭하다. 딸의 그 섭섭하다는 한마디는 어르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을 다 줬는데 단 한 번 못 해준다는 말에 돌아온 것이
원망이라뇨. 병원 대기실에 홀로 앉아 링거를 맞으며 어르신은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의사는 어르신, 영양실조의 과로입니다.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해요. 본인 몸을 이렇게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라며 꾸짖듯 말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내가 내 경계를 허물고 무한정 퍼주기만 하니 남들은 그곳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공원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주면 줄수록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상대방을 고마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탐욕스럽고 무례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라고만 하면 상대방은 내 아니오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거절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선을 긋는 행위는 관계를 끊자는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보존하여 더 오래, 더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친 그 경계를 보고 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하며 멈춰 설 줄 압니다. 반대로 내 경계를 비난하고 억지로 허물려는 사람은 애당초 내 진심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노동력과 헌신만을 사랑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박미재 어르신은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엄마는 내 몸을 좀 돌보려 한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주말에는 나도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날 거다. 서운해하지 마라. 이게 엄마가 너희를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례하거나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꼭 있기 마련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꼭 분위기를 깨는 말들이 오가죠. 그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살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시네. 이런 비수 같은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내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고도 명쾌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이죠.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면 이기든 지든 내 몸만 더러워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상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르신은 평생 정직하게 공직 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신 분이라 매사에 원칙이 뚜렷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성격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모임에서 누군가 근거 없는 소리를 하거나 무례하게 굴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조목조목 반박하곤 하셨죠. 특히 명절에 조카들이나 젊은 친척들이 모여 삼촌,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삼촌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라고 툭 던지는 말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르신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경험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뭘 안다고 그러느냐? 예전엔 이랬다 저랬다 하며 설명하고 또 설명하셨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긍이 아니라 조롱 섞인 웃음이나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는 싸늘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결국 즐거워야 할 명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르신은 분함에 가슴을 치셨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지? 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 얻은 게 무엇인가? 내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정작 남은 것은 상처받은 마음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지능이나 인격이 낮은 사람에게 논리로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들은 오직 힘이나 침묵 앞에서만 멈춘다는 사실을요. 어르신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이기겠다는 전략을 택하기로 말이죠. 다음 모임에서 또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어르신은 예전처럼 욱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자네 생각은 그렇군. 그럴 수도 있겠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찻잔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응수하지 않으니 싸움을 걸려던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격이 된 것이죠. 논쟁은 시작되지 않았고 어르신의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은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끼셨습니다. 내 입을 지켰을 뿐인데 내 품격이 지켜진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 우리가 화를 내고 반박하는 순간 상대방은 내 말이 먹혔다고 생각하며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온을 유지하며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넘겨버리면 무례함의 화살은 결국 쏜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품격은 말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아끼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을 평화로운 정원에 오물을 던지려 할 때 그것을 손으로 받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비켜서면 그만입니다. 싸우지 않고 돌아서는 당신의 뒷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논리적인 반박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위대합니다. 음에는 당황해하던 자식들도 어르신이 단호하게 자신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배우고 어머니를 일해주는 사람이 아닌 보살핌이 필요한 노모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기 위해,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그 거울 속에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박제된 낯선 이방인이 서 있지는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숙제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건넵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멀어지게 된다. 이제는 타인에게 향했던 그 따뜻한 시선을 거두어 오직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인천에 사시는 최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르신은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어느 집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떼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는 한 번도 고집해 본 적이 없었고, 자식들이 공부하느라 예민할 때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며 집안의 공기를 맞추셨죠. 동네에서도 참 법 없이도 살 착한 양반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남의 경조사는 제 일처럼 챙기셨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줄은 모르셨습니다. 그러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큰 집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그 고독이 무서워 억지로 모임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늘 이유 모를 허기가 졌습니다. 남들의 자랑 섞인 이야기, 영혼 없는 칭찬들에 맞장구를 쳐주고 오면 몸은 녹초가 되었고 마음은 더 텅 비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무심코 동네 도서관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창가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아주 오래전 처녀 시절에 좋아했던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애들 밥이나 챙겨줘야지 하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시어들을 눈에 담는 동안 어르신은 평생 믿겨보지 못한 묘한 평온함을 느끼셨습니다. 타임의 요구가 없는 시간, 누구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오롯한 나만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을 고독의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에게 착취당하던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어르신은 이제 억지로 웃으며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을 하고 서툴지만 수채화를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정갈한 밥상을 차립니다. 처음엔 정자씨,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변했네? 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어르신은 그저 미소 지을 뿐입니다.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렴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결코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착함은 내 안의 선한 본성을 지키기 위해 나를 무너뜨리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항상 웃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부름에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착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고단한 길, 남을 위해 참아온 그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착함은 여러분의 영혼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깊이를 오직 당신의 평화를 위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을 축복하느라 정작 본인을 축복하지 못했던 여러분, 오늘 밤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말 잘 버텼다. 고맙다. 이제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선함이 이제는 타임의 무기가 아닌 여러분을 지키는 따뜻한 갑옷이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위로와 축복이 전해드린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